롯데마트에 납품하던 도내 중소업체가 할인 판매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물류비 떠넘기기와 뇌물 요구까지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도내 제조업체들이 내년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기 전망이 일자리마저 줄일 것이란 암울한 전망입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잦은 사고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확장 직후 요금 인상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롯데마트에 유가공품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대형마트의 가격 후려치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의 주장입니다. 납품을 하는 동안 롯데의 교묘한 책임 전가도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던 한 육가공 업체. 삼겹살데이라 불리는 3월 3일을 앞두고 롯데마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소비 부진으로 재고가 쌓여 있다며 마트의 돈육 행사, 즉 할인 판매를 스스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롯데마트 측은 이 공문을 근거로 업체의 적자는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이제 좀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공문도 접수가 된 게 있어요. 재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소지 차원에서 좀 이런 걸 진행을 해달라. 하지만 납품업체는 이 공문을 롯데 측이 요구했다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 요구하는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업체는 롯데마트 관계자가 행사를 종용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공개했습니다. 다시 돈 무조건 주세요, 사장님. 저만 믿어주세요, 사장님. 제가 진짜 8월 말, 9월 말에 요 손익 마이너스 나는 거 지유가 상관없이 무조건 물건 가져갈게요. 납품 단가도 마진율을 3% 정도로 롯데 측이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도매 단가의 4분의 1 수준으로 업체로서는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납품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롯데와 법적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업체는 하지만 문제의 공문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전부 다 소송에 대비를 했더라고요. 거기 법무팀이 따로 있고 이제 저희는 처음이지만 이제까지 롯데는 제소를 많이 받아봤잖아요. 업체는 또 카드 할인 수수료와 물류비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출액의 10%를 물류비로 떼어가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담당 직원이 뇌물을 요구했다며 당시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받은 건 2천만 원이고 제가 사실 통장으로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중소업체는 롯데 납품 과정에 100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 조정원을 통해 중재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이 업체와 기간이 만료됐다며 납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내년도 경기가 심상치 않을 것이란 관측들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체들 역시 내년 경기를 어둡게 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역 경제 위축과 청년 일자리에도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내 기업인들은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30여 곳을 조사한 결과 내년 경제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업체가 86.5%에 달했습니다. 어두운 전망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응답업체의 60%만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시장 개척이나 외형을 확장하겠다며 적극성을 보인 업체는 24%에 그쳤고 대부분 기존 사업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기 전망이 좋지 않고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그 생산 설비 인원 가지고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곳들은 불확실한 경제 사정과 불투명한 환율 전망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관적인 경제 상황은 채용에도 여파를 미칠 예정입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는 업체는 27.8%에 그쳤고 72%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인들은 내년 경제 화두로 경기 활성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 경제 구조 개혁 등을 꼽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규제 개선과 더불어서 기업들이 원하는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도내 기업인 대부분은 2, 3년 이후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어 제조업체의 긴축 경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익산 지역에 강도 3.9의 지진이 난 뒤 세 차례 여진이 발생해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그제 새벽 4시 31분에 첫 지진이 난 뒤 계속해서 오전 5시 9분, 오후 5시 29분, 오후 9시 20분에도 각각 0.8, 1.2, 1.7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는 가장 규모가 컸지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여진 가능성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계획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광주 대구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개통에 맞춰 통행료를 기존의 2배로 인상해 다른 고속도로 수준에 맞췄다는 계획을 밝히자 남원과 순창, 장수를 비롯한 주변 9개 시군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군은 지난 31년 동안 2차선 죽음의 도로를 이용하며 770명이 숨질 정도로 희생을 감수했는데 이제 와서 통행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송전철탑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집회 시위가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주민들 간의 반목과 대립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이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이 공사 반대 시위를 연일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리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환경단체와 함께 주민들은 지금까지 100회 이상 기도회를 열어 송전탑 공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전공사가 적법하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 사업, 시설 사업은 다 바뀌어야 돼요. 주인한테 얘기도 하고 사전 협의할 필요도 없이 먼저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돈 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법원은 이미 한전의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과 공사용 토지 사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공사는 2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송전철탑 전체 88기 중 50기가 세워졌고 한전은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한전이 전력 수요량을 과도하게 설정해놓고 공사를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전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해 군산 변전소에서 새만금 변전소까지 14km 구간에 34만 5천 볼트급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 목적은 새만금공단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군산 지역의 전력 소비가 늘어나서 지금 선로로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를 거쳤고 대한 노선이 검토되기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강망 확충이라는 대전제와 주민 생존권 보장이라는 절실함이 충돌하는 가운데 양측 간의 타협점이 모색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몽진입니다. 전라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의 청렴도가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국민권익위가 2015년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전북도의회는 17개 광역의회 평균 수준인 6.01점으로 3등급에 머물렀으며 전주시의회는 기초의회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5.73점을 받아 4등급에 그쳤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돈을 받아 벌금형이 선고된 김모 의원 사건과 부패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순위가 낮았습니다. 도내에서 생산된 쌀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중국에서 검역 전문가들이 파견을 와 내일 군산 제2미국 종합처리장을 둘러보고 쌀 품질과 위생관리 체계 등 수출에 필요한 조건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중국 검역단은 제2미국 종합처리장을 비롯해 국내 6곳의 RPC에 대해 실사를 벌여 최종 한두 개를 수출업체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소 복합 소재를 신상품으로 개발하는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전라북도는 총 30억 원을 투입해 전주 팔복동에 탄소 복합 소재 신상품 개발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상품 개발 지원센터는 탄소 소재 기업들이 성형과 가공 장비를 활용해 신상품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는 현안 사업.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 예산인 누리과정 문제입니다.
올해 지방채를 발행해 임시 방편으로 넘어간 누리 예산은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예고되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지난 6월 전북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충당하기로 하면서 임시 봉합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를 막겠다고 약속하면서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앞으로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권고를 제가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올해는 필요한 예산 817억 원 가운데 264억 원만 정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방채 등으로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내년에 필요한 예산의 14%인 3천억 원만 지원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 150억 원 정도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설과 환경 개선비로 쓸 예정입니다. 내년 상황도 알 수 없게 된 어린이집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준다고도 않고 교육감도 편성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를 누구를 붙들고 어디 가서 매달려야 좋을지도 지금 저희는 그냥 막막한 상태입니다. 반복되는 보육 대란 속에 내년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정부는 유지부동입니다. 내년에는 적어도 지방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묻는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니라 직접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내년에도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책 없이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이 적극적으로 부과될 전망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전주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이 2% 미만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은 전주지검 관내 최근 4년간 성폭력 사범 재범률이 6.1%로 전국 평균보다 1.3%포인트 높은 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유성엽 의원 탈당으로 공석인 새정치연합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김춘진, 최규성 의원이 공동 지명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기준으로 삼아 도내에서는 3선으로 최다선인 김춘진, 최규성 의원을 전북도당 직무대행에 공동 지명했습니다.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새누리당 소송으로 전주 완산을의 두 번째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어제 전남은 이정현, 대구에서는 김부겸이 지역 장벽을 허물고 있어 자신은 낙후된 전북을 살려낼 일꾼으로 평가받고 싶다며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최형재 정책위 부의장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정치 교체와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며 전주 완산을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최근 요금 500원이 부족한 고3 수험생을 끌고 다닌 택시 운전자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도내 택시 서비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라면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한 번쯤 경험했을 것입니다.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 부당 요금을 강요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횡포로 인해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됩니다. 승객의 입장에서는 좀 더 친절하고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택시 운전자들의 어려운 작업 환경과 복지 등이 개선되지 않고는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질 낮은 택시 서비스를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불친절한 택시에는 삼진아웃 페널티 제도를, 우슈 택시에게는 인센티브 제공과 평가 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해 시민과 운전자 모두 공감하는 택시 서비스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자들이 정서적 노동자의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전주 시내버스 대타협위원회 같은 거버넌스 구상이나 친절 서비스 운전자 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택시 운전자들은 이용자에 대한 배려와 우리 전라북도의 얼굴이며 홍보대사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이용자 역시 택시 이용 예절을 지키는 것이 친절한 서비스의 출발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한 2개의 쌀 브랜드가 올해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12개 우수 브랜드에 선정됐습니다. 또 남원시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서울 학교 급식에 2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입니다. 군산 제2RPC의 철새 도래지 쌀과 회연농협의 옥토 진미 골드가 올해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12개 브랜드 중 각각 은상과 동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군산 쌀 브랜드는 지난 2003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18개 브랜드가 선정돼 전국에서 최다 선정을 기록하는 등 최고 중에 최고 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 대한민국 최고 중에 최고 명품 군산 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3년부터 서울 지역 학교 급식을 공급해온 남원원협의 친환경 농산물이 내년부터 2년간 서울 학교 급식 단일 공급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남원원협 학교 급식 공급센터는 연간 840톤의 친환경 농산물을 전국 대도시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선정으로 2018년 말까지 연간 20억 원 이상의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 시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수를 확대해 나가고 공급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남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려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올해 13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민선 6기 이후 24개 기업 2,0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8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준공된 테크노밸리 3단 1단계가 9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완주군은 내년 상반기에 3,200억 원을 들여 2단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 향토 음식의 새로운 가치를 찾는 고창군 식도락마을 체험사업단이 식도락마을 푸드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마명마을의 우거지 장어곰탕과 송림마을의 노랑조개 칼국수, 용추마을의 홍시 김치 백반 등 특색 있는 향토 음식들이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허술한 사후 관리로 무리를 빚은 전주시 주말 농장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보조금만 지출하고 주말 농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내 9개 주말 농장에 대한 일제조사와 보조금 환수를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센터는 2012년 조성된 외망실 농장이 무단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보조금으로 지은 쉼터까지 철거했지만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전주푸드 통합지원센터는 전주푸드에 참여하는 500여 농가들과 전주푸드 생산자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푸드를 통해 단일 장목 중심으로 규모화했던 생산체계 대신 다품종 소량 생산과 연중 공급이 가능한 농업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2개의 전주푸드 직매장을 개설하고 참여 농가도 천여 농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정읍시 태인면 고천리 92만 원, 궁사리 56만 3천 원, 낙양리 66만 1천 원, 오봉리 64만 원, 새마을 부녀회 45만 원, 이장협의회 43만 5천 원,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정착 1구마을 10만 원, 환옥마을 20만 원, 남원시 동충동 4통 64만 원, 이선근님 7만 원, 부안군 부안읍 역귀마을 40만 원, 월심마을 23만 5천 원,
외하마을 18만 9천 원, 성황마을 20만 원, 효동마을 30만 원,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마전마을 24만 원, 장신리 평지마을 45만 원, 등용 1마을 13만 원, 완주군 이서면 러브천사 11만 1천 원, 임실군 덕지면 천담리 천담마을 17만 3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상황연극 품바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사회적 기업 마당은 오늘 전주 한옥마을 내 카페 봄에서 밴드 주스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임실군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모레 임실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열립니다. 예당 한소윤의 세 번째 서화 개인전이 오늘부터 30일까지 익산 W미술관에 마련됩니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가 내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무대에 오릅니다. 어려운 장병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바자회가 오늘 임실 충경마을 군인아파트 안마당에서 열립니다. 김제 지평선 아카데미 마지막 강좌가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김지하 시인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부안 누에타운이 겨울방학을 맞아 오늘부터 내년 5월까지 세계의 아름다운 곤충 꽃무지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제1기 전라북도 청년정책 포럼 참여자를 추가 접수받습니다. 한국GM 기술교육원이 자동차 정비와 컴퓨터 응용 기계를 배울 기술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9도, 무주 8도, 진안 7도 등 7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